매주 수요일 밤 9시 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도 귀한 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당뇨 중에서도 노인 당뇨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뇨는 생활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한 질환인데 이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의 경우는 이 생활습관 잘 지키기 굉장히 어렵죠. 맛있는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노인 당뇨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스페셜리스트는요. 윤재승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욘디 처음 자리해 주셨지요. 예,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성빈센트 병원에서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는 윤재승입니다. 이렇게 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유, 요즘 바쁘실 텐데 너무 감사드려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는요. 교수님께서는 특히 그 노인 당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노인 당뇨 관리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그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진행하는 한국인 노인 당뇨병 건강 점수 개발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좀 정확히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제가 지금 그 노인 당뇨병으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연구 과제도 하고 있고 또 조사도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됐다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제 2025년 기점으로 그 20%가 전체 인구 2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초고령화된 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살게 되었고 이것을 이제 최근에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료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또 이제 연세가 좀 많아지고 있고 또 저희가 초고령 이제 그 환자분들도 많이 보게 되면서 사실 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하고 또 이제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았던 게 저희가 이제 일반 성인 당뇨병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진료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돼 있는데 이런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75세 이런 이상의 노인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런 치료를 같이 적용했을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고 맞는 방법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자료 조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들을 저희 학회에서 이제 학술대회를 통해서 공유를 했더니 여러 선생님들께서 또 그 공감을 해주시고 또 이제 질병청 그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이런 연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과 연관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인 당뇨병의 건강 점수라든지 현황 분석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오늘 이번에 또 다양한 분석을 한 것들을 여러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교수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 진료실에서 뵀을 텐데 정말 이 어르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좀 느끼고 계시다는 말씀과 함께 실제로 이제 그 노인 당뇨를 관리하는 지침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당뇨와 같이 접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고 어떻게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노인 당뇨가 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뭐 만성질환 생기는 거 아니냐, 뭐 혈당 좀 높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게 좀 밀접하게 나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당연히 이제 그 당뇨라고 하는 것과 이제 대사의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은 뭐 노화, 나이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 바뀌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노인 당뇨병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당뇨병 학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이 당뇨병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인포그래픽으로 형태로 발표하는 노인 당뇨병 팩트시트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팩트시트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조명한 것은 이제 노인 당뇨병과 청년 당뇨병을
비교해서 조명하는 그런 네. 이제 작업을 가졌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제 노인 당뇨병 연구 분석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저희가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 당뇨병 기준으로 삼는데, 그럼 65세 이상의 노인 당뇨병 인구가 약 220만 명 정도 되고,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서 약 3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이제 비율입니다. 일반 성인에서는 이런 이제 당뇨병 인구가 15% 정도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노인에서는 이 당뇨병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노인 10명 중에 3명이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고, 또 이 수치가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 42%, 거의 이제 조금 더 이제 보태서 말하면 50%,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본다는 게 좀 이렇게 데이터로도 체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지난 10년 동안 이런 신규 노인 당뇨병의 발병률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좀 옆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10년 전에 비해서 신규 노인 당뇨병 발생률이 이렇게 이제 10만 명에서 거의 2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요거를 좀 체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 청년 당뇨병의 누적 발생자 수가 30만 명입니다. 근데 2022년 한 해만 저희가 노인 당뇨병이 22만 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진다면은 노인 당뇨병의 발생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10년 이상 진행된 당뇨병이 저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당뇨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신규 노인 당뇨병 발생률이 일단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끌어올려져 가지고 진행된 당뇨병까지 이제 늘어나는, 특히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당뇨병 치료 기술이 이제 여러 가지 발전하면서도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당뇨병 유병률이 늘어나면서 나이가 들은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좀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런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좀 뭐 최적의 치료, 적절한 치료를 해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그 신규로 발병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건 이게 누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수치니까 더 이제 느끼고 계신다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황 때문에 이런 노인 당뇨병의 질병 부담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네, 이것이 네. 이제 분석과 통계로도 나타나는 그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50세 이상, 물론 이제 이거는 중년에 해당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때 저희가 당뇨병이 이제 뭐 공희, 그리고 사실 이 수치로 보면은 2위에 비해서 압도적인 그 1위가 이제 당뇨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70세 이상 노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기라성 같은 그런 이제 질환들이 있습니다. 뭐 치매라든지 네네. 뭐 이런 심근경색,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드는 이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환들 사이에서도 당뇨병의 이렇게 질병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런 이제 저희가 또 이런 당뇨병, 노인 당뇨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좀 관리 전략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병률도 높은데 부담도 높은 병이네요, 맞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궁금한 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노화랑 뭐 밀접하다는 게 이제 이렇게 좀 느낌이 오기는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늘어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기전에 대해서 또 좀 잠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인 당뇨병의 특징,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생기는 당뇨병의 대사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노인 당뇨병에서는 인슐린 대사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슐린 대사라면 좀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되겠지만, 뭐 여기 시청자분들도 이런 인슐린에 대해서는 좀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포도당, 혈당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안정시켜주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호르몬이 이제 그 췌장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뭐 생활 습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장 지방의 증가라든지, 근육이나 간 내에 지방이 축적된다든지, 염증 상태가 이제 악화되면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증가를 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그 분비되는 만큼 잘 작용하지 못하고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비된 인슐린도 잘 작동하지 못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비가 돼도 잘 작동을 못하지만 분비 자체도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고혈당에 취약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는 또 저혈당에도 취약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혈당이 떨어지게 우리 몸에서 이제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어 체계가 있는데 이런 혈당을 떨어뜨리는 방어 체계들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악화가 되면서 저혈당에도 취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오면은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혈당 형태가 있는데 공복에는 혈당이 자꾸 낮아집니다. 근데 뭘 드시기만 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새벽에는 저혈당에 취약하게 되고 식후에는 고혈당에 취약하게 되면서 혈당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 진료실에 오신 분들이 그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데 공복 혈당만 측정하면은 괜찮거나 낮게 유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혈당이 좀 높은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는 혈당 매번 아침에 측정하는데 괜찮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러네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스킹 되는 네. 분들도 꽤 많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일단은 이 췌장의 기능 자체가 일단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근육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쇠약 그리고 복합 이환 질환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이완되고 또 쇠약해지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인 그 어르신분들이 이 당뇨병의 발생과 진행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이 잘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번 제목이 그 노인 당뇨병 쉽게 관리하는 네. 방법이라고 제목을 사실 제가 수락을 한 다음에 좀 늦게 좀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렵죠? 네. 사실은 굉장히 이 노인 당뇨병이 관리가 어렵고 네네. 쉽게 관리하는 방법이 사실 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네.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당과 저혈당이 동시에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게 되고 이런 노인 당뇨병이 자체가 굉장히 지금 복합적이고 이질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이제 의사분들을 저희 당뇨병 관리하는 전문가가 만나게 되면은 당뇨병 환자들 왜 이렇게 복잡하냐, 어렵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네. 혈압약은 이제 혈압약 투약하면 혈압이 좋아지고 또 콜레스테롤 약도 이제 약을 처방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좀 관리를 하면은 상당히 쉽게 이제 떨어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당뇨병은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환자의 특성도 너무 다양하고 그 특성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약도 써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이고 이질적인데 여기에 노인이란 특성 자체도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건강하게 성인과 거의 같은 비슷한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 노인분도 계신 반면에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문제를 갖고 계신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계시기 때문에 노인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당뇨병도 복잡하기 때문에 노인 당뇨병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이질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이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특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연구의 효과를 이제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가 좀 부족한 것이 특징이어서 사실은 이제 노인 당뇨병은 굉장히 좀 아까 쉽게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라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대한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개개인마다도 워낙 다르고 좀 예측하기도 어려워서 관리가 어려운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우선 이따가 천천히 한번 네네.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관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네. 주셨는데요. 또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걸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연세가 드신 분들, 어르신들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근감소증입니다. 저희가 이제 당뇨병 그 젊은 성인분들은 사실 근감소증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이 근감소증은 연세가 드신 분들, 노인분들에서 가장 저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이 근감소증이 뭐 저희 젊은 사람들, 이제 젊은 성인들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와닿지가 않고 신경을 좀 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에서는 낙상, 골절, 신체 장애, 또 이 그 기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이것이 전체적인 이제 사망의 위험의 증가와 연결되는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근감소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 근감소증의 정의는 근육량이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근력이 감소하고 근육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육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는 아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런 근육을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감소증의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는 것이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전, 콩팥병, 그리고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근감소증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아까 이제 노화와 나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년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도 나이가 들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조금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서 또 근육도 빠지지만 비만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줄어든 근육량, 근력, 근육 기능에 더불어서 지방이 증가하는 근감소성 비만이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나타나는 그런 이제 노인 당뇨병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량이 증가하면 복잡한 기전을 보이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근감소증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계속해서 악순환,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팩트시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당뇨병의 비만 현황에 대해서는 약 40% 정도에서 이제 그 이런 근감소증뿐만 아니라 비만을 갖고 있고요. 네. 이 비만뿐만 아니라 비만에서도 특히 복부 비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복부 비만은 이제 내장 지방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지방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복부 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63%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이런 노인 당뇨병에서 비만, 복부 비만을 어떻게 이제 컨트롤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만병의 유병률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80대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80대 이상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런 비만 관리 그리고 근감소성 비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단일 질환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해주시네요.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마지막에 좀 보여드렸는데 노인 당뇨병에서 복합 이완 그 복합 질환에 이완되는 것이 굉장히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뇨병이 굉장히 많은 질환들의 발생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복합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약제라든지 아니면 그 질환 자체도 혈당을 올린다든지 또 그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의 여러 가지 그 상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 동반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황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당뇨병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그다음에 눈에 이제 망막병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이런 노인 당뇨병에서는 이제 고혈압 이제 이상지질혈증은 이제 뭐 그 당연히 굉장히 많으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기본적인 뿌리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이 치매, 암, 심부전, 심방세동이 오히려 이런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이런 동반질환 추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런 질환들이 오히려 더 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있네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연령 관련 질환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위험이 증가하는 그런 암이라고 할 수가
더 특징적으로 증가한 이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연령 관련 질환인 치매, 암, 심부전, 심방세동의 빈도가 증가하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당뇨병에 신경 썼던 그런 부분들과 더해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커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매가 높은 게 또 굉장히 눈에 띄네요. 예, 맞습니다. 그 네. 당뇨병에서 이 당뇨병 자체가 치매에 굉장히 중요한 또 위험 인자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혈당 자체도 치매의 발생 위험을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은 또 치매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동반 질환 중에 어떤 것이 위험도가 가장 높냐, 어떤 질환이 사망의 위험과 가장 세게 연결이 되어 있냐를 분석한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저희는 항상 이제 당뇨하면은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이제 말기 신질환, 이런 만성 콩팥병에 진행된 상태인 말기 신질환과 5번째 보면 만성 콩팥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콩팥 질환이 이런 이제 그 주요 동반 질환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위험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하로 뭐 치매, 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사망과 연결되는 가장 그 위험도가 높은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노인 당뇨병에서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반 질환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당뇨병을 갖고 계신 어르신분들은 약을 많이 드시는 경우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다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네네. 분석을 했는데요. 이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일단 당뇨병 약제에 대한 이런 그 처방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저희가 아무래도 노인 당뇨병에서 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여러 지금 이제 그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제 드시고 계시는 DPP-4라는 억제제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제가 이제 사용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특징적인 것이 SGLT2 억제제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용량이 아주 가파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약이 이제 심장과 콩팥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 SGLT2 억제제가 또 노인 환자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다뇨라든지 탈수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또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여성분들한테서는 또 이런 이제 소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득과실을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당뇨병 약제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여드린 그런 이제 동반 질환들 때문에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의료 환경 때문에 이런 다중약제 처방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 결과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노인분들이 이제 평균 이제 약제 개수, 복용한 약제 개수가 5개 정도 된다고 지금 통계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추세도 이제 노인 당뇨병 환자가 하고 일반 당뇨병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노인 당뇨병 환자는 거의 한 1.8배, 2배 정도 가까이의 9개 정도의 약을 평균적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당뇨병 약제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심혈관 질환 보호 약제라든지 뭐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드시게 되면 이 정도의 약을 평균적으로 드신다는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10개 이상 그 약제를 복용하고 또 20개 이상의 약제를 복용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이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다중 약제 처방에 대한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문턱이 좀 낮은 이런 이제 의료 환경에서는 굉장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저희가 약제를 드실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분석 통계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5, 6년 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60일 이상 처방받은 그런 약제를 57종을 처방받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 약을 다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다중약제 처방에 대한 그런 인식, 그다음 경각심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 챙겨 드시는 영양제 이런 거 말고 전문 의약품만 지금 해당되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드시는 거고 10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 40%가 넘는데요. 맞습니다. 와, 평균이 이제 9.4개를 드시기 때문에 10개 이상은 4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약제 처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손쉽게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게 또 약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약으로 처방해서 덮는다고 하면 이거 네. 처방 연체라든지 또 다른 부작용을 굉장히 양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내용은 조금 이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20개 이상 약제를 드시는 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주요 굉장히 질환들은 좀 보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제 복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망 위험이 증가된다는 그런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다중약제 처방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약을 쓰고 효율적으로 약을 쓰고 불필요한 약을 자꾸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런 약제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이든 아니면 집 앞에 주치 개인의원이든 이런 주치의사가 꼭 좀 한 분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이것을 시스템적으로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 나중에도 계속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분들의 당뇨, 일반 젊은 당뇨와는 좀 어떻게 또 다른지 어떻게 관리를 다르게 해야 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런 당뇨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년 당뇨병, 성인 당뇨병, 그다음에 노인 당뇨병의 그런 이제 특성이 다르고 현황이 좀 다른데요. 가장 저희가 조금 이제 고민이 되고 신경이 쓰는 것이 일단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입니다. 우리가 성인 2형 당뇨병에서 일반적인 혈당 조절 목표는 당화의 색소를 6.5% 미만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게 굉장히 이거 좋은 연구인데요.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긴 합니다. 굉장히 좋은 연구에서 이런 당화의 색소가 6.5 근처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심혈관 합병증이라든지 미세혈관 합병증이라든지 전체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5%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6.5%로 설정했을 때 전체 우리나라의 성인에서 30% 정도만 이런 혈당 조절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노인 당뇨병의 혈당 관리 목표를 이렇게 6.5% 미만으로 잡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또 고민과 그런 이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노인 당뇨병에서 혈당 관리 목표는 성인보다 좀 완화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병원 데이터인데요. 이게 젊은 성인에 비해서 노인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런 저혈당 구간에서 오히려 사망 위험이 좀 더 가파르게 굉장히 올라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저혈당에 굉장히 취약하다. 저혈당의 발생에 따른 건강에 대한 위해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혈당 범위를 좀 더 높여서 관리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그러니까 2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희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이런 일반 노인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 색소를 7.5%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건강 상태와 세약 정도를 판단해서 개별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요 문구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런 건강 상태와 세약 정도를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개별할 것인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침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미국 당뇨병학회나 다른 이제 학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개별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목표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근거가 이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경험상 이 정도로 하는 게 낫겠다. 미국이나 외국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혈당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당뇨병 관리 수준까지 대사질환 지표의 관리 수준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조절률이 이제 성인에서는 좀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을 7.5%까지 아까 좀 완화된 네, 기준을 네. 적용하게 되면
이런 노인 당뇨병의 조절률은 한 80% 정도까지 어. 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것이 이제 젊은 성인 당뇨병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조절률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65세 이상 노인 당뇨병에서는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이제 관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합 관리 달성 비율에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현황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활습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이제 노인 당뇨병에서는 이런 흡연, 음주, 그다음에 활동량으로 대변되는 생활 습관에서 흡연과 음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인에 비해서 일반 이제 성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병원도 많이 다니게 되고 여러 가지 질환에 이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병원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걷기 실천율은 조금 더 좋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뇨병 환자에서 노화에 대한 운동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노화가 여러 가지 대사적 변화, 신체적 변화, 기능적 변화를 이제 초래를 해서 몸을 이제 좀 쇠약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데 운동이 너무나 이제 당연하고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이런 인슐린 대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제 이런 이 체계를 통해서 지방과 근육에 좋은 효과를 주고 또 기능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여주면서 노화를 멈추고 운동을 개선시키고 쇠약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노인 당뇨병 환자의 운동량 변화 추이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노인까지도 이런 점차 우리가 운동하는 인구들은 좀 늘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이제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강조돼야 하고 좀 더 권장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따른 건강 효과를 좀 보시게 되면 이런 정기 운동 실천자라는 정의는 우리가 이제 주 4일에서 5일 정도 중등도 강도 이상의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으로 정의를 했을 때 이 정기 운동을 실천한 사람 대비 실천하지 않는 사람 대비 실천한 사람은 이런 사망과 이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이런 건강 결과를 20% 정도 감소시킨다는 그런 분석 결과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걷기만 해도 이것이 좀 걷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걷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걷기 실천자가 사망의 위험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걷기를 해라. 내지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으면은 정기 운동. 아까 조금 더 뭔가 땀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정기 운동을 실천을 해라. 주 4일에서 5일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노인 환자가 이제 여러 가지 이질적인 특성,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동반 질환이 없는 건강한 노인, 그다음에 가벼운 동반 질환, 쇠약 전 단계의 노인, 그다음에 중증 동반 질환 쇠약 단계 노인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운동 전략을 다르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건강한 노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하라고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산소, 근력, 균형, 유연성. 어떤 분들은 그냥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좋긴 하지만 이런 건강한 노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네 가지를 더 이제 복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하고 물론 부상의 이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른 운동을 추가하고 강도도 서서히 높여가도록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이제 이런 쇠약 단계 노인도 마찬가지로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이 단계 어르신에게서도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 유지 능력에 최우선을 두는 그런 운동을 권장드리고 싶고 그럼 그런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되냐? 저희가 당뇨병의 정석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만든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재생 목록을 클릭해 보시면은 당뇨병 운동이라는 그런 이 목록이 있고요. 그 목록에는 굉장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운동, 뭐 이런 실내 자전거 운동, 많이들 하시는 이런 운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제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욘티에서도 방금 전에 굉장히 또 운동 그 여러 가지 이 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좋은 또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저 채널에서 운동해 주시는 영상 많이 네. 봤거든요. 네. 이게 되게 짧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네. 네, 저거 보면서 한번 운동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제 권장 운동량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사실 노인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 얼마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최적이다라는 것이 사실 구체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가 아주 이게 단단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체 활동이 가능한 노인 그리고 건강한 노인에서는 주당 최소 이제 150분 이상은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것은 이제 주 5일이라고 따져보면은 30분 이상 그다음에 주 3일에 한다고 하시면 1시간 이상 정도 하시기 때문에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 클리닉을 방문하신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산소 운동 그냥 슬슬 걷는 운동도 물론 좋긴 하지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조금 더 땀이 좀 날 수 있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까지 해보도록 추천을 드리고 근력 강화 운동, 그다음 유연성 운동, 그다음에 균형 운동까지 좀 골고루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음식도 궁금하신 네.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쇠약과 이런 걸 방지하려면 일단 운동 자체를 저는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당연히 영양 섭취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우선 이제 젊은 성인들보다는 좀 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됩니다. 이 근육량과 기능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강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루 평균 체중 1kg당 1.0g의 단백질 섭취 권장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굉장히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질환이 있는 노인분들 좀 더 근육이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걸 먹어야 되냐? 나는 고기가 이제 뭐 씹기도 어렵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두부라든지 콩이라든지 뭐 달걀, 메추리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단에 이런 것들을 꼭 한 가지 이상 포함해서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견과류, 우유, 치즈, 두유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사실 이 양이 굉장히 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60g을 네, 맞습니다.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60g이라고 하면은 달걀 네. 한 개에 이제 6g의 단백질 함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10개 정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 끼니 식사에 20g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거를 이제 완전히 지키진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지런히 정말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식품에다가 단백질이 네, 얼마나 네, 이제 함량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적어 놓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양도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것만 이제 삼키기는 굉장히 또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찌개나 죽 같은 것에 이것을 넣어서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섭취가 힘든 경우에는 단백질 포함된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현재까지 가이드에서는 이런 영양 보충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람 수가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양 섭취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이런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뇨 약 중에 이런 노인 당뇨병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이 있지만 우리가 혈당이 막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올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다양한 식품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밥하고 반찬 하나, 밥하고 김치, 밥하고 고기 하나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하면 곡물, 단백질, 과일, 채소 여력이 되는 한
이렇게 좀 골고루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뭐 치아 건강,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에 미리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잘게썬 고기, 잘게썬 채소, 삶는 조리법을 이용해서 하도록 공식적으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당뇨병의 정석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식사에 대한 재생 목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팁들이 있지만 저희가 사실 이런 팁들이 조금 이제 노인의 특화적인 그런 팁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뇨병 학회에서 이제 노인 당뇨병 TF를 만들어서 이런 TF의 올해 업무 중에 하나가 이런 노인 당뇨병에 특화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이 교육 자료와 더불어서 이런 동영상 유튜브도 저희가 촬영할 예정이어서 아마 올해 가을쯤에 이런 이제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단백질 말씀 주셔서 사실 저도 밥 먹을 때 단백질을 좀 몇 끼니 먹어야겠다 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챙겨 먹게 되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생각보다 많은 양이어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 경각심을 갖는 네. 것만으로도 네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은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노인,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때는 꼭 병원에 가야 한다. 뭐 고혈당이나 저혈당의 신호가 있다면 네네. 어떤 것들인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 당뇨병 그 어르신분들이 병원을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 네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증상들이 좀 모호하고 또 약간 이제 조금 기운이 떨어지시는 그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것이 정말 병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어떤 분들은 정말 또 오셔서는 실제로는 굉장히 힘드셔서 오셨지만 뭐 별일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이제야 오셨는지도 좀 모를 늦게 정도로 오시는 또 분들도 늦게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모든 이제 경우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노인 당뇨병 환자의 적신호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탈수 증상, 고혈당 신호는 이제 탈수 증상이 생기는데 입이 바싹 마르게 되고 또 물을 계속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간 소변이 많아지는 경우가 하나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이제 물을 어느 정도 그냥 마셔서 이런 이제 고혈당이 아니라 그냥 마셔서 소변을 많이 보는 경우에는 밤에 잠에서 깨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야간 소변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뭔가 기질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확실하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변을 많이 보신다는 어르신들한테 밤에 잠에서 깨시느냐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또 하나 여기서 좀 생각할 거는 요즘 아까 제가 SGLT2 억제제라는 약제를 요즘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약제가 당분을 소변으로 이제 배출시키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약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소변량이 많아지고요. 또 야간에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제를 복용해서 이제 혈당이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 때문에 이제 또 야간 소변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체중 감소도 이제 동반될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당 자체가 굉장히 소변으로 당분이 막 나가게 되면서 당이 막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역시 SGLT2 억제제 자체가 또 이제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혈당 신호인지 아니면은 그냥 약제 때문인지를 감별하려면 역시 혈당을 재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매우 높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혈당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혈당 신호인데요. 저혈당 증상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막 손 떨리고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공복감이 심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이제 뇌 포도당 결핍 증상이 이제 눈앞이 캄캄해지고 행설수술한다든지 정신 착란 이상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혈당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즉시 당분 섭취해서 교정을 하거나 무리해서 이제 했을 경우에 뭔가 흡인이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조금 이제 사진이 좀 징그럽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당뇨병 환자가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발 상처, 감각이 둔하면서 발에 상처가 낫지 않고 발가락이 변색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일부가 가려워 보이는 경우라든지 거품료가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의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경, 망막, 그다음에 콩팥 이상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에 좀 더 특화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은 건강에 변화가 생겨도 모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이제 넘어지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쇠약 기능이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가 이제 조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노인 당뇨병의 그런 이제 쇠약 단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시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1번부터 9번까지 사실 연세 드신 분들 서서히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한다.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당연히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 환자의 적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갑작스러운 정신기능, 인지기능의 변화 자체도 이런 조금 이제 좀 무심하게 이제 보시면은 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살펴보시고 이것이 이제 급성 증상이라고 하면 치료 교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 감염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것도 혈당이 높은 그런 사인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야 된다는 거를 짚어주셔서 8가지 증상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아까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한국인 노인 당뇨 건강 점수를 좀 개발하고 연구하시는데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요거 한번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짧게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인 당뇨병을 연구하게 된 그런 또 배경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이런 노인 어르신분들의 당뇨병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좀 정량화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량화를 해야지 이게 저희가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런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질적인 특성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점수화를 한 다음에 이 점수가 낮은 군부터 높은 군까지 위험군에 따른 맞춤형 관리 전략을 설정한다는 것이 이런 저희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규모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262만 명의 그런 당뇨병 환자 중에 노인 당뇨병 환자 87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건강 점수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봤더니 이런 C인덱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건강 점수의 이제 예측력의 수행력을 보는 점수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점수를 산정해서 대입을 해봤더니 저위험군부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초고위험군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저위험군 대비 초고위험군이 이런 사망에 대한 위험성이 이제 30배 높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저위험군에서 저희가 어떤 치료를 적용해야 될지 고위험군에서 어떤 치료를 적용해야 될지가 좀 이렇게 나눠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다양한 연구를 할 것을 지금 구체화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요 지금 QR코드 링크를 찍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예시를 보여드리게 되면 어플 이름 한번 알려주세요. 노인 당뇨병 건강 위험 점수 계산기라고 돼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조금 예비 프로토타입 단계인데 오늘 사실 이걸 정식 개발 미팅을 했었거든요. 오늘이요, 바로 오늘. 이제 서버도 붙이고 이것을 많은 분들이 정말 이용을 하고 이 변화도 좀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오늘 개발 업체와 이제 미팅을 했었고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이 앱의 제목을 정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좀 정식으로 제목이 정해지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연세 좀 있으시는 쇠약한 분들이 이렇게 하시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보호자분이라든지 이제 건강한 노인분들은 정말 쉽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해서 모든 것이 본인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은 설명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게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 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위험 단계 점수도 나오고, 연령대 평균 대비 내 종합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이제 들어보게 되면 좀 빠르게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이제 생년월일을 기초 정보를 입력하고, 좀 입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클릭하고, 클릭이나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패드나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점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이제 개선하면 위험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교육 자료를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붙여놨습니다. 근데 우와. 아직까지는 좀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되면 또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정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어플이네요. 그러니까 점수에 따라서 어떻게 네. 관리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요거 얼른 좀 개발이 네. 돼서 상용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당부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거 몇 가지만 좀 네. 짚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당뇨병 관리는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본인이 하시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지지가 필요하고요. 의사가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조언과 저희가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조언을 드릴 수 있지만, 결국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본인과 주변의 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고 주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잠깐 나온 이야기지만 의료 쇼핑을 피하고 나의 주치를 두어서 이런 약들을 좀 효율적으로 복용하시는, 꼭 필요한 약은 당연히 이제 드셔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약은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좀 사정 때문에 자주 못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가능하면 꼭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덜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저희가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조금 더 좀 평소보다 더 할 수 있고, 나쁜 거는 이제 피할 수 있는, 하나라도 피할 수 있는 작은 생활 습관 변화를 좀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보충, 정식적으로 하면 굉장히 섭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이라도 더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이 건강 상태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개선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혈당 상태를 조금 더 자주 측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팁들까지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노인 당뇨병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운동과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약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질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오늘 자세한 강의 준비해 주신 교수님께 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